자, 이제 22페이지입니다. 주택법에서 제일 뒷부분들 나오네요. 자, 226번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촉진이다. 알았죠? 일단 이제 일반적인 임차인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식의 장소에 혜택을 줘가지고 임대주택을 집어넣기 식으로 끼워넣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쇼당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대상은 보시면 30호 이상의 복합주택들이죠. 주로 시가지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상이 포함이 되었다. 공공이 아니고 민간 임대주택들 참 많이 나오죠. 이 속에는 공공이 없다고 판단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식의 사업장이 딱 보일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용적률을 완화를 해준다 합니다. 이 완화 비율은 법적인 상한선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완화를 해서 원래 주어졌던 시조례에서 정해진 기준보다 완화가 되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되어진 그 용적률의 30%에서 60%죠. 50원이죠. 이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으로 건설을 하게 하는 약속하에서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30에서 60% X고요. 그러면 요 완화되어진 요 부분 가운데에서 일부를 인수하겠죠. 인수인데 이 사업자한테 사업주는 공급하는 주택 전부를 대상으로가 아니죠. 아니고, 뭡니까? 주택 조합한테 전부에 대해서 경쟁 입찰이 아니죠. 경쟁 입찰이 아니고 공개 추첨을 통해서 인수 대상 임대를 선정한다. 이 말은요, 임대주택을 별도로 구분해서 한쪽에 치우치게 하면은요, 위축감이 생기니까 어디가 임대인지 모르게 섞어서 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공개 추첨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 입찰이 아니고 공개 추첨을 통해서 임대를 선정한다. 근데 공짜는 아니랬죠. 그래서 더 혜택을 주어서 집을 더 짓게 하지만 공짜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비는 주고 단 부속 토지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만 기부 체납하는 식으로 정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 리모델링 편 넘어갑니다. 29번. 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 수립이고 5년마다 검토한다. 이건 맞아. 이건 맞는데 수립 대상이 틀렸죠. 수립자가 틀렸죠.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가 수립을 한다라고 하죠. 대도시가 아닌 시는 필요한 곳이 있다 판단되어서 도지사가 하라라고만 수립을 한다 해서 군수는 수립 업무 없고 시도 구분해서 대도시에서 수립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는 50만 안 되는 시는 해당 극이죠. 어딥니까? 그 도지사가 수립하라 라는 것만 수립을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하셔가지고 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는 시군구청장이 설치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 자들은 안전진단을 시군구청장한테 요청을 먼저 해야 되겠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청받으면 시군구청장은요, 어디에 의뢰하죠.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실시를 합니다. 의뢰기한이 오른편으로 나와 있네요.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테 의뢰해서 실시합니다. 이때 보시면요, 32번 문제. 이때 의뢰받은 기관은요, 시군구청이 추천한 것이 아니죠. 정축형 리모델링 할 자들이 추천을 한 건축 구조 기술과 같이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2번 또 X가 되겠습니다. 34번 딱 보니까요, 자, 진단을 해보니까 구조안전 위험이 있다. 판단되어서 재건축하라 라고 결정이 딱 되어지면요, 모든이 아니죠. 정축하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만 할 수 없더라고 하죠. 그래서 구분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수직으로 올라가는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다음에 구조 안전 상세 확인을 위해서 2차 안전 진단을 한 번 더 한다죠. 안전성 검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직 정축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해 준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구조 안전 상세 확인을 위해서 이게 뭡니까? 2차적으로 하면 1차 진단 기관이 아닌 자한테 안전 진단을 한 번 더 의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설명해 보시면 안전성 검토는요, 수직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 자들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거나 설계도서 변경을 할 때 그때 보시면 안전성 검토를 의뢰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고요. 35번은요, 이러한 안전 진단 비용과 검토 비용은 전부 다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할자한테 부담케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수직 정축하는 리모델링 설계자는요, 구조 기준에 맞게 구조 설계도서를 작성하더라. 이런 부분들 주관식에서 쓰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또 해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에 37번입니다. 237번. 자, 우리가 설립되어진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 허가 신청할 때는요, 75%,
50%, 75%의 동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는요,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더라. 이렇게 저번 시험에 나왔었죠. 그런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어가지고 관리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할 때는요, 입주자 전원 동의를 받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뜰 때는요, 소유자가 아니고 입주자 전원 동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대표회의가 할 때 소유자 전원 동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조합이 할 때는 39번 문제처럼요, 조합이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가 아니고 75%, 50%, 75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38번 보시면 리모델링은 단지 전체가 다 할 수도 있고 일부 동만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맞는 표현이네요. 40번 문제 갑니다. 시군구청장은 도시계획인의 심의를 거쳐서 리모델링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는요, 30기가 아니죠. 50세대 이상 전가될 때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0번 또 X입니다. 자, 41번 문제 보시면요.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할 때는요, 그들 대지 지분이 바뀌니까 권리 변동 계획을 포함을 해서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러면 42번처럼요, 이 권리 변동 계획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라고 하니까, 딴 건 다 내용에 다 맞는 말인데, 여기 분양 계획 편에 보시면 조합원에 대한 분양해서는 안 됩니다. 조합원은 다 1세대 다 집을 주는 것이고,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분양, 일반 분양 계획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분양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2번 X입니다. 43번 보시면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유가 늘거나 줄어듭니다. 하지만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않는다가 기본 원칙인데, 청축형 리모델링 할 때는요, 권리 변동 계획에 따른다가 아니죠. 권리 변동 계획은 항상 보시면 세대수 증가형일 때만 등장을 합니다. 청축일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43번이 X가 된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리 변동 계획 세대수 증가형, 그 수가 50개 이상 증가가 되어지면은 이제 도시계획인의 심의가 필요하고, 30개 이상 증가되어지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으로 간다. 이렇게 구분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임차인 문제예요. 임차인들이 리모델링 할 단지에 어제 저번 주에 이사 왔지만 이 임차 계약식을 할 때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받았다, 안전진단 요청했다, 이 사실을 고지받으면요, 받은 사람들은 임대차 보호기한 등을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244번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토지 임대부 분양 특혜네요. 여기 임대차 기간 최대 40년 이내로 하죠. 2년 이상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시면 40년이 딱 되었습니다. 그럼 토지 주택 소유자들의 75%가 갱신을 청구하면 자동 갱신이 되어진다죠. 3분의 2가 아닙니다. 그래서 X가 되겠네요. 자, 46번 보시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한 자가 토지 임대차 계획을 체결하면요, 저당권이 아니죠. 토지 위에 지상권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죠. 그래서 46번 X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어딥니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에 가시면 임대차, 임대보전금 등의 임대료 등의 정액기한 1년에 한 번씩 5%죠. 여기 토지 임대부 같은 경우는요, 2년에 한 번씩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한도, 즉 20분의 1 범위입니다. 그래서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민간 공공임대에서는 1년의 어떤 정액 기간 제한이지만 토지 임대부의 토지 임대료 정액은 2년에 한 번씩 바로 20분의 1, 5%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토지 임대부에서의 토지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가 원칙이다.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합의가 되어지면 임대료를 승납할 수도 있고 보증금 형태로 전환 납부도 할 수가 있다. 이게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공급받은 자가 전매 제한기한 되기 전에 팔겠다 할 때는요, 일반 매매 안 되고 토지공사한테만 매입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또 이 공사는요, 요 신청하면 매입을 해줘야 되고, 요 해당 매입 대금을 지급한 날에 소유권이 넘어온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0번 보시면 토지 임대부가 40년이죠. 근데 그 전에 재건축을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해당 주택 소유자들의 어떤 합의하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요, 우리 보시면 토지양 정비법상의 동의가 아니죠. 재개발법을 적용시키니까 5분의 4, 5분의 4에 그 집합 건물에서의 어떤
집합건물법에서의 그 동의 5분의 4, 5분의 4 이 동의비율 들어와야 재건축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일반적인 재건축의 동의비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50번 문제 X가 되겠고요. 51번 보시면 재건축을 해도 토지 임대부가 된다가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합의가 되어지면 재건축했을 때 토지 임대부가 아닌 일반 주택으로 전환도 될 수 있다. 예,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52번부터는요, 주택 상환 사채에 관한 문제, 또 시험에 잘 뜨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택 상환 사채는요, 토지공사 발행할 수 있죠. 근데 지방공사는 발행을 못하네요. 등록사업자 중에 일부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발행 승인받는다. 이건 맞는데 지방공사는 발행을 못하니까 일단 문장이 없습니다. 자, 우리 토지공사 같은 경우는 규모 제한이 없지만요, 등록사업자 민간회사는 이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때는요, 개인 사업자는 발행 못하죠. 법인 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고, 자본금도 5억 원 이상일 것이고, 건설업 등록도 할 것이고, 시행 실적을 또 묻습니다. 최근 3년간의 연평균이죠. 연평균, 합산이 아니죠. 연평균 300세대 이상 시행 실적이 있는 민간 사업자에 한해서 이제 또 3년간 평균 호수 범위 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합산이 아니고 연평균이야. 연평균.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 민간 등록사업자가 시공할 때는 5년간 합산 100개, 3년간 합산 300개지만, 요 주택 상환사채는 연평균적으로 300호 이상 3년간 했을 때 그 규모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나와야 됩니다. 합산이 아닙니다. 요 주택 상환사채는요, 금액이 딱 크죠. 5억, 6억, 7억, 8억, 10억 됩니다. 그래서 무기명 정권이면 안 되겠죠. 기명 정권으로만 발행할 것이고, 단, 액면 발행, 그 분양가 대비 그 채권 발행 금액, 또 할인 발행도 할 수 있죠. 그건 맞아. 근데 무기명 정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X가 되겠고요. 이 상환사채 납입금은 말입니다. 보증회사와 여기 보증기관과 발행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금융회사에서 예치해서 관리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맞는 표현 되겠네요. 근데 요 등록사업자 발행할 때 보시면 기준도 뭐 5억 원 또 뭐 3년간 평균 300세대도 있지만요, 보증이 또 필요하죠. 이 보증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등록에 말소가 되어도 보증이 있기 때문에 사채는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56번 또 X가 되겠습니다. 주택 상환 사채는요, 우선지위 양도 금지에 포함이 되어서 양도할 수 없는 어떤 지위에 포함되지만 해외 이민 1년 이상 2년 이상 해외 체류, 또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간다, 또 생업상 사업상 다른 시군구로 이사간다 등일 때 양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양도사가 나오죠. 양도할 때는 항상 이사갈 때는 항상 세대원 전원이 가야 돼. 일부 가면 안 돼. 그래서 일부 때문에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때문에 전원 가야 됩니다. 항상. 58번 보시면 주택 상환사채 위에 있는 요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양도한다 라고 할 때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요, 이 주택 상환사채 사채 원부에다가 양수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양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요 사채가 있죠. 채권, 종이정권 에도 기재를 해놔야, 배수를 해놔야 3자한테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채 원부에 기재하는 것은요, 효력 발생이고, 여기 채권에 기재하는 것이 바로 대항력이다. 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X가 되겠습니다. 상환사채의 상환기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죠. 3년. 이 3년이 입주가 아니고 주택 공급 계약 체결 1까지가 3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가 아니고 이제 공급 계약 체결 1까지가 3년을 말해. 그래서 이제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요, 국민주택사업을 자체 시행하기 위해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 운영상에 대해서는요, 분기별로 그 다음 달 20일까지 국장한테 보고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261번입니다. 입주자 저축이라는 것은요, 무엇이냐 하니까,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건 맞아. 이건 맞는데, 그 전에 있던 청약 부금예금도 인정하지만 현재 통합되었죠.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 아니죠. 민영주택, 국민주택,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입주하고자 할 때 미리 가입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X입니다. 입주자 저축은 1인 1계좌죠. 1인 1계좌. 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X가 된다. 여기까지가 주택법이었습니다. 보시고요. 이제 공동주택관리법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